자, 안녕하십니까. 이슈맨의 주식뉴스공장 9월 27일 수요일 두 번째 방송 부분들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녹음 부분들을 조금 빨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제가 미팅이 있어서 미팅 때문에 일단 현재 시간까지의 어떤 관심 부분 흐름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에 관련돼서 얘기를 드리고 금일 9월 27일 이슈맨의 주식뉴스공장 부분들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오늘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를 보면 눈치 보기가 상당히 좀 심하죠. 그냥 뭡니까? 시장 자체가 조용하다는 느낌 부분들이 있어요. 지난주부터 해가지고 변동성이 컸던 코스닥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까지 반등이 나왔습니다. 기술적 반등 영역으로 말씀을 좀 드렸고 10일 정도의 연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현금 필요하신 분들은 현금을 만들어 놓으실 필요 있다라는 얘기 좀 드리도록 하겠고, 아침에 말씀드린 대로 레버리지는 지금 사용 구간이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아직은 좀 돌다리를 몇 번 더 두드려야 할 이슈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3번, 4번 정도 해서 선발대 정도의 레버리지는 630포인트 전후에서 접근 가능하지만 그 외의 부분들은 뭐 경기 민감주라든지 그 다음에 뭘까요? 지수 같은 경우에는 좀 긴 호흡 부분들을 가지신 분들은 괜찮아요. 그 부분은. 근데 나는 오늘 사서 오늘 매도하고 아니면 일주일 내 뭐 어떤 단기 승부 부분들 봐야 된다라는 분은 한 템포를 좀 숙이셔도 한 템포를 좀 조절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코멘트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어제 이제 우리나라 지수 같은 경우 오늘 보시면 애플 효과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참 틀리지 않나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애플 판매 부분들이 안 될 거라는 걸로 아침에 밀어버렸고, 오늘은 애플 아이폰 8은 시장에서 아이폰 7 다음에 아이폰 8이 나왔는데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났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래서 아이폰 8은 별로 수요가 없는데 여기에서 워낙 월등하게 업그레이드 시키고 LCD 쪽에서 OLED 쪽 디스플레이 부분들 바꾸고 무선 충전이라든지 그 다음에 VR 듀얼 카메라 이런 내용들로 제품 개선 부분들을 업그레이드 시킨 아이폰 X에 대한 수요 부분들은 있다라는 보고서가 나오니까 또 오늘 또 그쪽 관련 종목들을 또 반등을 해요. 시장이 뭔가요? 전체적으로 시장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계속 보면 각계전투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죠. 그런 와중에도 보시면 지금 시장에서는 경기전자 쪽하고 그 다음에 바이오 제약, 오늘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 다음에 지난번 뭐 신라젠, 아이진, 뭐 HLB, 뭐 크리스탈, 뭐 이렇게 약간 뭡니까 바이오 제약 관련된 부분에서 신기술 관련된 종목군들은 시장과 별도로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부분들이 사실이죠. 어제 아침에 뭐 중간중간에 계속적으로 말씀을 좀 드렸던 것처럼 신약 개발 관련된 부분하고 이번에 정부 정책에서도 신약 파이프라인을 좀 확대하려고 하는 어떤 포석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반사 효과의 측면 부분들이 계속 긍정적인 저가 매수라든지 새로운 수급에 영향 부분을 주는 그런 역할 부분들 좀 하고 있고, 오늘 장중에 외국인들 수급 부분들을 보시더라도 선물은 매도, 그 다음에 거래소 쪽도 한 2천억 정도의 매도 부분들을 진행을 하면서 거래소는 약간 밀어두고 그 다음에 코스닥 쪽에서만 계속 저가 매수 부분들을 진행하는 모습도 좀 나오고 있죠. 그 와중에 코스닥도 보면 630하고 670포인트 전후의 어떤 박스권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움직이고, 이것은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해외 쪽에서는 우리가 지금 현재 시장 부분에서 왜 이렇게 트럼프가 막말하는지 우리가 트럼프가 아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죠. 근데 이제 어제 뭐 군사 옵션 관련된 부분에서 얘기를 하면서 뭡니까 덤더 프레스를 하고 있죠. 북한은행에 대해서 10군데 정도 무더기 제재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중국은 트럼프는 북한에 겁주지 말라고 하고, 그 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에도 대북 제재 관련된 부분, 트럼프가 내부가 시끄럽죠. 아시다시피 예전에 우리나라도 내부가 문제가 많으면 안보 관련된 부분들로 그걸 돌파했던 약간 프로파간다 언론 조작 부분들을 했던 거 여러분들 최근에 이제 이슈화 되고 있으니까 아시죠? 그와 비슷한 케이스가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에 대해서 중국은 북한에 겁주지 말라는 코멘트하고, 또 반대로 트럼프는 대북 군사 옵션 준비되어 있다 라는 하면서 서로 중국과 미국 부분들이 으르렁거리는 모습들이 북한을 사이에 두고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저기 뭡니까 인도 쪽과
인도와 중국 그 경계에 부탄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거로 지난번에 으르렁거리니까 트럼프가 아프가니스탄에 파병 부분들을 해버렸죠. 그리고 중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우디아라비아는 엉덩이 토닥토닥 해주고 있고, 이란 같은 경우에는 무기 관련된 부분들이 제재 부분들 하면서 국내 내부가 시끄러우니까 외부에 다 건들면서 안보 관련된 어떤 그 어젠다를 계속적으로 부각시키면서 자기들이 집권층 부분들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 부분도 보이고 있어요. 그 와중에 트럼프의 선대위원장 있죠. 트럼프 전에 선대위원장 같은 경우에 지금 아시다시피 러시아 스캔들 관련된 부분들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어요. 내부가 시끄럽다는 얘기예요. 그 의미 부분들은. 내부가 시끄러운데 트럼프 선대위원장이 지금 미국 국세청에 특검팀의 자료 공유 관련된 부분들을 했어요. 그래서 뭐 기소되나 안 되나, 아시다시피 이 러시아 스캔들 관련된 부분들을 돌파하기 위해서 해외 쪽에서 계속 두드러 패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수 자체도 어제 연준 의장의 금리 인상 부분하고 경기에 대한 자신감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눈치 보기 장세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이제 글쎄요, 아마 죄송합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다시 연준 의장이 경기 부분들이 호재 그 경기 지표 부분들이 좋아지면서 좋아질 거라는 그런 코멘트 부분들을 진행했죠. 우리가 이제 10일 정도 연휴가 이제 곧 시작입니다. 오늘 이제 연휴가 진행되면 그 과정 중에 뭐 이렇게 뭐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된 부분하고, 저는 지정학적 리스크보다 그 부분이 제일 관심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러시아 스캔들 관련된 부분하고, 특히 세제개혁안. 지난번 법인세율이 지금 30%대인데 제일 낮은 게 독일입니다. 근데 이제 그걸 그 비율 자체, 법인세율 자체를 20% 전후로 아마 내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외부적으로 계속 공격 부분을 하면서 내부적으로 법인세율이라는 세제 개편안 관련된 부분들을 돌파하려는 그 돌파가, 첫 번째가 오바마 케어도 지금 여러분 통과 제대로 못했어요. 공화당 맥케인이 반대 부분들을 하고 있지만, 근데 그 뭡니까, 오바마 케어 관련된 부분들도 명확하게 그림이 안 그려져 있고, 세제 개혁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마지막 뭡니까, 국방비는 또 통과가 됐죠. 완벽한 통과는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뭔가는 모르지만 하나하나씩 조금씩 이 퍼즐 부분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우리가 연휴 부분들이 끝나고 되면 10월 달에는 이거 먼저 이렇게 트럼프가 세제 개혁안 관련된 부분들을 잡아놓고 그 다음에 어떤 걸 공약 부분들을 진행할 걸로 예상을 하냐면, 우리가 이제 상반기에 보면 이제 환율 보고서 관련된 부분들이 완벽하게 해결 안 됐습니다, 여러분. 이걸 지금 어떻게 보면 환율 보고서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중국도 마찬가지고, 이런 내용들이 환율 보고서에 관련된 내용이 지금 수면 아래로 잠깐 가라앉았는데 이걸 같이 지금 몰라왔나요? 한미 FTA 연결시켜가지고 뭔가 규제라든지 자기도 원하는 수단에 카드로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0월, 11월 달 보면 트럼프가 아시아 쪽 순방을 합니다. 중국도 지금 11월 정도에 순방할 계획 부분들이 있어요. 자, 그럼 뭡니까? 내부를 먼저 다져놓고 외부에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법인세율을 낮춰놓고 다른 나라보다 경쟁력 부분들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준하는 경쟁력 부분들이 그 미국 자체적으로 생산했을 때 경쟁력이 생긴다고 하면 다른 나라의 FTA라든지 환율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고 무역 장벽 부분들을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바꾸는 게 다음 수순이겠죠. 그 작업 부분들을 계속 아마 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뭐 트럼프도 연임을 하기 위해서 지금 자금 모집도 한다 그러는데, 아무튼 우리가 트럼프의 이런 뭡니까, 어떤 불안 심리 부분들을 자극을 하는 것, 우리가 100% 이해를 할 수 없겠지만 그걸로 인해서 미국은 얻어가는 게 암암리에 조금씩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화들짝 놀라실 필요가 없다라는, 알고는 계셔야 되겠죠. 이런 흐름 부분도 있다라는 코멘트를 드리고, 그러다 보면 결론적으로 뭡니까, 주식시장이 더 차별화가 되겠죠. 더 차별화가 될 거예요. 가는 종목만 가고 안 가는 종목군들은 거기에 휘청휘청하고, 예를 들자면 그거죠. 비바람이, 태풍 부분들이 강하게 바람이 많이 부는데 어느 집은 기반 공사를 잘 다져놨기 때문에 그 바람에 전혀 흔들린 부분들이 없는데, 기반 공사가 좀 약하고 실적도 안 되고 모멘텀도 없는 종목군들은 그 바람에
얼마든지 흔들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또 차별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3, 4분기가 마무리되는 시점, 윈도우 드레싱 효과 부분들에서 전기전자적으로 바이오 제약 이런 부분들, 그리고 어제 경기 민감주 섹터 부분들 반등 부분 나왔죠. 아마 세제 개편과 관련된 부분들이 진행되면 경기 민감주 쪽도 단기적으로 반등 모멘텀 부분들을 가질 수 있는 가능한 섹터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코멘트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현재 이틀 지난주 후반부터 이렇게 조금 출렁거리면서 여러분들한테 신용 잔고 관련된 부분들 얘기를 드렸죠. 4조 5천억대를 처음으로 얘기를 드렸어요. 1100억 정도 줄었어요. 한 1000억 정도. 지금 그래서 오늘 기준으로 코스닥의 신용 잔고 부분들은 4조 3,900억 정도 형성이 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코스닥은 줄어드는데 코스피는 신용 잔고가 소폭 올라가는 흐름 부분도 있어요. 틀리기는 윈도우들의 신용 효과에 따라서 어제 경기 민감주들 움직였고, 오늘은 경기 성장주 관련된 부분, 전기전자주하고 바이오 제약 쪽이 반등이 나왔고, 어제 유가가 3% 급등 나와서 $50 이상 유지되고 있어요. 우리가 그것만 보자고 말씀드렸죠. 시장이 변동성이 나오더라도 우리가 심플하게 유가가 뭐 $40 이상이면 뭐 장 자체가 좋은 장의 흐름 부분들을 계속 간다라는 어떤 기준 라인 부분들을 정해드렸고, 달러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91선에서 얘기 드렸는데 지금 92선까지 지금 반등 부분 나왔죠. 최소한 90선 이상만 유지만 되면 우리가 우려하는 시장 상황 부분들, 변동성 부분들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신용 자체, 신용 리스크로 인해서 시장 자체가 출렁거리는, 전반적인 신용 리스크로 인해서 흔들리는 그런 장세가 아니라, 그것은 뭡니까? 단기 소음에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크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면서 금일 이슈맨의 주식 뉴스 공장 두 번째 방송 부분들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전기전자 쪽의 반등 부분하고 코스닥도 최근에 하락폭 자체가 컸기 때문에 지금 장비 쪽도 움직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장비라든지 반도체 장비 쪽이 실적이 일단 좋죠. 근데 장비인데 아까 플렉서블 관련된 종목분들도 움직이고 있고, 수소차라든지 전기차 관련된 부분, 그 다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바이오 관련된 종목분들도 긍정적인 흐름 부분들이 유지가 좀 되고 있다라는 코멘트를 좀 드리면서 9월 27일 이슈맨의 주식 뉴스 공장 두 번째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그 다음에 공유하기 버튼 많이 클릭 부탁드리고, 그리고 방송 들으신 분들 중에 공지사항에 텔레그램 주소 올려놨으니까 기사라든지 관심 리포트 부분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쪽 들어오셔서 관련 내용 부분들을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 마무리하도록 하면서요. 편안한 오후 보내시고 저는 내일 아침에 일단 뵙도록 하겠습니다.